일단 지금 푼 거를 해결을 해보고 오늘 걸로 가봅시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요약문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어법상 틀린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요약문부터 풀어보면 limit랑 요게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expectation으로 바꿔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 그 요약문은 책에 나와 있는 요약문이랑 똑같은 요약문입니다. 그거를 내가 공간이 남고 시간이 남아서 거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고 요약문 만드는 게 생각보다 노가다다 해놨으니까 좀 읽어보고. 자, 일단 글 한번 다시 보면서 풀어보자고. 자,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어떤 한계냐? Which reason should impose on the desire for wealth? 요거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요 문장의 해석은 절대적인 부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치? 모두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절대적이거나 정해진 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항상 상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as will remain the proportion. 비율을 유지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진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할 정도로. 그리고 요걸 저번 시간에 보여줬는데 이게 단순히 예컨대 100억을 원하는데 그 중에 20억이 있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곤란하다고 했죠. 이제 자,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고 또 뭐 가족관계라는 측면에서 또 지가 원하는 것 대비 가진 게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건강이라는 차원에서도 지가 원하는 것 대비 가진 게 있을 거다. 이 모든 항목이 독립적으로 만족이 돼야 만족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to measure a man's happiness. 자, 여기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얘가 주어잖아. 투부정사 주어잖아. as pointless as. 요거 as 원급 비교이기 때문에 얘랑 형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to try and express라고 쓰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 to measure를 measuring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것도 문제가 없어. 두 개가 형태가 맞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게 우리 원문이었고, 얘를 그냥 두고 쟤를 동명사로 바꾸는 것도 문제는 없다. 어느 쪽으로 가실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분수를 나타내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냐? 분자가 있지만 분모가 없는, 즉 이 자리는 다 비워두고 여기 있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의 행복순을 측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학적으로 의미 없는 짓이다. 자, 어떤 사람은 절대로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which occurs to him. 저희 위치가 일단 틀렸는데 이게 일반적인 위치, 임위치 논리랑 조금 다르다? 왜냐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거든? 근데 많이 불완전해요. 자리가 두 개 비어. 이거 동사지? 주어 자리 비어있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for의 자리도 비어있지. 위치가 두 개를 동시에, 두 자리에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너무 불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위치로 안 돼. 저기 주어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자리에 it never occurs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 일반적으로 이치, 위니치 푸는 논리랑 조금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갖다 놓고 위치를 집어넣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로직으로 푸는데 얘는 반대로 너무 불완전했어. 그치? 들어갈 자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위치는 그 중에 하나에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가 있어도 불완전성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주어인 it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좀 과하고. 자, 그 다음에 이 feel 같은 경우 이건 너무 쉬웠지? 여기 another이 주어잖아? 수일치가 안 돼 있죠? another feels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되게 논지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에서 얼마를 원하는데 얼마가 있고, 가족관계에서 어느 정도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가 있고, 건강에서 어느 정도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가 있다. 여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측정이 된다. 그 다음 두 개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많은 걸 바라지 않았지만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 모두 충족이 된 상태. 두 번째 사람은 이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전자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가진 게 없었어. 이렇게 빈 항목이 있었지. 이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한 뭐가 있을까? 가족 건강 말고 뭐가 있지? 그래, 뭐 명예라고 해보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 이 사람은 바란 적이 없어. 그럼 이게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의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했지.
명예를 바라지 않는데 명예가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없다고 해서 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자, 다음 걸로 보시면 이제 저기 문제 보면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일단 A입니다. A가 정확한 주제문이죠. The impossibility of defining the limits of human desire. 인간의 욕구를 규정하는 것의 불가능성. 왜냐면 행복은 어디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기대, 뭐뿐만 아니라 소유, 가진 것, 기대, 가지고 싶은 것. 가진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에도 근거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 자, B 고른 사람들이 좀 있는데 The mathematical relationship between fractions and wealth. 수학적 관계예요. Showing how happiness can be calculated. 이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주제는 아니잖아. 주제문 A지. 얘를 강화하기 위해서 얘를 근거로 사용한 거죠. 주제문 A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학적 관계가 있었다. 이거 있잖아. 원하는 것 대비 가진 것이라는 수학적 관계가 있었잖아. 이 공식 자체가 그래 요지는 아니었죠. 그래 요제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데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가 그래 요제였어. A고 C, D는 뭐 전혀 무관한 얘기니까 빼버리시면 되고. 자, 4, 5번으로 가보면 요 글은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reason 하고 나서 오른쪽에 1, 2, 3이 떠올라야 돼요. reason은 뭐가 아니고 뭐가 맞고 뭐가 맞고 이거 기억나지? 자, reason 첫 번째로 single claim이 아니다. 단일의 주장이 아니다 라고 했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요거 붙어 있어야 되는데 analytically a complex interaction. 자, 얼마나 짧게 얘기하던 간에 분석적으로 보면 복잡한 상호작용이고요. must be broken into chain of more precise premises. 더 정밀한 전제 조건들로 분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XOO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그대로 주제문이다. 자, 예를 들어 the claim that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free for all Australians. 대학 교육이 무상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냐면 economy benefits from a well-educated Australian population. 잘 교육된 인구로부터 경제가 성장한다. 일단 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알지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불충분한 논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글의 요지는 자, 대졸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은 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필자가 이걸 주장했나요? 이게 필자의 주장이에요. 글을 쓴 이유가 이걸 설득하기 위해 쓴 거야? 아니지. 필자는 오히려 이게 얼마나 불충분한 인과관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쓴 거 아니겠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 C를 고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C 얘기가 있거든? 필자가 이 얘기를 했다. 분명히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free for all Australians because it benefits the economy. 요거를 영어로 써놓으면 C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대로 C다? 근데 얘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야. 오히려 필자의 주장은 반대에 가깝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필자의 주장은. 자, 보시면 이게 한 진술로 명확히 표현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Conclusion about universities and free education. 자, 결론은 대학 교육과 무상 교육에 관한 것인데 the reason, 논증에는 introduces some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소개를 한다.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잘 교육된 시민이라든지. So while the link between these two ideas, 이 두 개의 아이디어들과 결론 사이의 관계가 외관상으로 명확해 보이지만 the purpose of reasoning, 논증의 목적은 추정하는 걸 회피하는 거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추정하는 걸 회피하는 게 논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함으로써 working through the connections between the various ideas, 이 다양한 아이디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한 3, 4개의 인과관계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적어준 게 있을 거야. 기억이 나시죠? 그런 얘기였다. 자, 대졸자. 나라에서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대학을 간 애들 중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기여할 만한 지능이라고 하면 안 되지. 기여할 만한 그런 학습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겠지? 애초에 걔네들 이과 안 갈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간과한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비용을 그럼 정부가 되는 거잖아. 여기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효과가 이 비용을 상쇄시켜야만
이 논증이 말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자, 그래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입니다. B. 일단 A부터 한번 볼까? Conclusion is usually supported by a single clear statement. 이거 첫 번째 문장에서 반박됐죠. Singular statement. 단일의 진술이 아니라 그랬잖아. 1번 날아가고. 자, 2번 involves multiple ideas, complex interaction. 그 다음에 broken down into premises, logical connection.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합치면 B가 되죠. 요게 주제문입니다. C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자의 주장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례를 이용해서 얼마나 허위의 논증이 당연해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 아니고 The purpose of reasoning is to assume that obvious connections are valid. 당연한 연결고리가 유효하다는 걸 추정하지 말라며. 하지 말라 그랬잖아. D도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는 좀 특이한 유형인데 이 글의 결론이 뭐죠? 당연해 보이는 걸 함부로 추정하지 마라. 그치?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따져봐야 된다. 단일의 진술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게 글의 포인트였잖아. 그 관점에서 이 글을 읽고 여기에 있는 논리적 흠결을 찾으래. 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야 돼. 왜냐면 교복이 완전히 학교 폭력을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생겼다면 then no one will be able to pick on others.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옷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사라짐에 따라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으로 대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학교는 즉각적으로 안전하고 더 조화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얘는 얘보다 훨씬 비실하죠, 논리가. 그치? 필자 이렇게 얘기했다. 자, 교복을 입으면 학폭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교복을 강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논리를 핀 거잖아. 흠결이 보이지 않아요? 학교 폭력이 교복 때문에 발생해? 그것도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아니지. 핵심적인 논증이 다 날아갔죠, 지금. 이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A. 자, 이것은 무시한다. 다른 가능성을 bullying beside clothing. 옷 이외에 학교 폭력의 사용이 사실 옷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사유들이 있을 거야. 그걸 무시한다는 게 이 문제였지. 이 문제를 왜 보여줬냐면 얘의 극단적인 논증이 이거예요. 얘는 누가 봐도 오히려 명확하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논증하는 게 이 글이었단 말이야. 대학 교육이 무상이어야 된다는 주장은 교복이 학교 폭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교복을 강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랑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 글을 갖고 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걸로 가볼 거고요. 이거 뭐 제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책을 좀 드리고. 아, 그리고 단어장을 내가 새로 만들었거든? 부교재 1, 2, 3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장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따가 줄게요. 자, 근데 오늘 거는 다행히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상당히. 그리고 2025년 9월 모의고사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자, 바로. 인간 식단의 잡식성 역설. 자, 말도 어려운데, 역설이 뭔데, 역설? 역설이 뭐야? 모순되는 거. 그치? 잡식성 역설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 인간은 요게 omnivorous, 요게 잡식성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잡식성이다. Meaning that 요거 분사구문인데 조금 이상하다. 저런 식으로 쓰면 humans가 의미상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인간이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요거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콤마 which means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은 거예요. 이만큼이 선행사로 지금 받아진 거거든. 이 상태에서 이걸 분사구문으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용법은 아닙니다. 근데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이제 무엇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면 돼. 자, 뭐를 의미하냐? They can consume and digest. 그들이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다양한 선택지의 식물과 동물을 found in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잡식성의 정의가 이거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잡식성의 정의는 풀 먹어도 되고 고기 먹어도 되고 라는 게 잡식성이죠. Found in their surroundings은 앞에 있는 animals랑 plant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자, the primary advantage to this. 이것의 가장 주된 이점은 뭐야?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지구 환경에. 인간이 지구에서 못 사는 데가 어디 있죠? 있나? 물속엔 좀 살기 빡세긴 해. 그지? 그쪽으로는 진화를 못해서. 물속, 또 뭐 화산 속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아니면 웬만하면 다 살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은. 인간은 사막에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지. 왜 못 살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잖아, 거기. 그치? 열대 우림지대에 살 수 있지? 남극에도 살 수 있어, 심지어. 인간은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 그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뭘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여기까지는 내용 이해에 전혀 어려움이 없지. 내용이 문법 어렵지도 않으니까 넘어가자고. 자, the disadvantages. 불리한 점은, 단점은 that no single food provides the nutrition necessary for survival. 자, 단점은 이거다. that 이하이다. 단일의 음식이 제공하지 않는 거야. 넣으니까 이거 부정어죠.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영양분을 necessary for survival. 우리가 잡식성이라는 사실의 장점은 어디에든 적응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단점은 하나만 먹고 못 산다는 게 단점인 겁니다. 이거는 문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식동물이면 풀만 먹어도 괜찮잖아. 육식동물이면 고기만 먹어도 괜찮잖아. 인간이 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죽어. 죽지. 인간이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죽어요. 결국 죽어. 근데 사실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코끼리도 생각해보면 풀만 먹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긴 한데. 자, 어쨌든 인간은 채식이나 육식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이게 잡식성인 인간의 단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채소를 거의 안 먹는 사람이잖아. 날 보면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보이죠? 그렇다고. 자, humans must be flexible enough. 자, 요 문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또는 부사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자리에, 궁극적으로는. 자, 얘는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보어 자리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 하고 나서 비동사 이렇게 얘가 지금 보어로 보통은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로 들어간 경우에는 뭐 앞에 그냥 완전한 문장이 되겠지. 우리 지금 형태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라고 한정을 해보자. 요거라고 해보자. 요거 형용사야. 앞에 비동사가 온다는 거 이해가 되실 거고, 주어는 주어고 이렇게 생겼잖아. 뒤에 enough to 부정사가 붙으면요, 얘는 저 형용사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to 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하다라는 뜻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나? 요거야, 요거. 충분히 하고 나서 아까 저 문제 형용사 하다. 요렇게 수식하는 구조라는 거지. 뭐 예문은 뭐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아파트를 2채 살 정도로 돈이 많다. 막 이런 거 있잖아. I am rich enough to buy 2 apartments. 뭐 이런 문장이, 이거 안 써도 되지, 이런 거는. 그런 문장이다, 이거는. enough to 부정사가 이렇게 해석된다. 그럼 이거를 저 안에다 때려놓고 해석을 해보면, 자, 인간은 humans must be 어때야 돼? flexible. 얘가 형용사인 거야. flexible. 근데 어느 정도로 유연해야 돼? enough to eat a variety of items.
다양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유연해야 돼. 첫 번째, 인간은. 자, 그 다음에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얘는 뭐 문장의 구조상 items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 표현이겠죠. 분사인데 이제 비동사를 생략하고 형용사를 붙인 거거든, 이거는. 신체적인 성장과 신체 기능의 유지를 충족시킬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보는 음식을 보면 쫄면 안 된다고. 그치? 인간은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flexible이야. 자, 반면에 cautious, 얘가 병렬이다. 이거 두 개 병렬이에요. cautious, 조심스러워야 된다. 자, 뭐 할 정도로? Not to randomly ingest foods.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야 돼. 어떤 음식? That are physiologically harmful or possibly fatal. 자, physiologically는 psychologically랑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생리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런 의미야.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그 시퀀스가 있죠. 생명을 유지하게 항상성 유지라든지 이런 거 있지. 그걸 이제 생리학적 반응이라고 하거든. 생리학적으로 유해하거나 즉 사람 죽이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생리적으로 harmful, 유해하거나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걸 매칭을 시켜볼까 그러면? 자, 여기서 flexible, 유연하다는 게 결국은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거지. 그치? 새로운 음식 시도. 자, 그 다음에 저기 cautiou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유해한 음식을 안 먹도록 조심해야 돼. 이거는 기존의 것을 선호해야 된다라는 모순적 진술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패러독스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래서 어려운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갈게요. 인간은 어때야 돼? 유연해야 돼. 어느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신체적 성장과 신체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일단 유연해야 돼요. 반면에 동시에 cautious, 조심스러워야 돼. 아무거나 처먹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모습도 있어야 돼. 어떤 음식? 생리적으로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핫핑크색 버섯이 있어. 근데 배가 고파. 어떡할래? 먹고 배팅함? 먹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든 버섯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버섯은 한 번만 먹을 수 있잖아. 핫핑크색 버섯은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음식인 거야? 이쪽에 해당하는 음식이라고. 이건 해야 돼. 근데 이거 다음 문장에서 보자.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독버섯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예쁘게 생겼다고 막 먹으면 안 돼, 그거. This dilemma. 자, 이러한 딜레마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여기다 뭐 매칭 시켜야 되거든, 하나. 자, 이러한 딜레마는 다시 말하면 the need to experiment. 실험할 필요성이래. 그리고 얘가 뭐랑 결합돼? Combined with the need for conservatism. 보수주의와 결합돼야 돼요.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요 두 개가 저기에 대응되지 않겠어? 실험할 필요성이 위에 대응될 것 같아? 밑에 대응될 것 같아? 당연히 위에 대응되겠죠. 보수성이 아래에 대응되겠지. 같은 말이에요. 이거 앞문장에 있는 flexible이 여기 있는 need to experiment랑 같은 말이고 여기 있는 cautious가 이 자리에 있는 conservatism이랑 같은 말입니다. 써줄게요. 이게 이제 실험할 필요성이라는 말로 두 번째 문장에 나왔고요. 자, cautious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conservatism, 보수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트럼프 얘기한 게 아니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상하게 생긴 버섯이 있으면 안 먹는 게 보수적인 선택이겠지. 그리고 궁금하니까 한 입만 먹어볼까 하는 게 실험적인 선택이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 즉 실험할 필요성과 뭐가 결합한 거죠? 보수성의 필요성 사이의 이 결합이 뭐로 알려져 있어? It's known as the omnivore's paradox. 이게 잡식동물의 역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역설인지 알겠죠? 인간은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 그게 윗줄.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처먹으면 안 돼. 그게 아랫줄.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이지 이게. 이래서 역설인 겁니다. It results in two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mpulses regarding diet. 자, 이것은 뭘 가져온다? 두 개의 모순되는, 충돌하는 심리적 충동을 가져온다. Regarding diet. 이 다이어트가요. 이게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식단이라는 뜻입니다. 식단. 내지는 음식 이런 뜻으로 쓰인 거야. 음식에 대해 모순된 심리적 충동을 가져온다. 이 문장이 왜 나왔냐면 이 윗문장까지는 누가 봐도 이거는 문명화 이전에 인간이 채집 수렵하던 시절에나 문제가 될 법한 얘기죠. 그 DNA가 현대인에게까지 남아있단 말이야.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문장이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자. 여기 혹시 아구찜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아구찜을 먹긴 쉽지 않아. 그거 보통은 이제 20, 30대 돼가지고 술 먹으면서 안주로 먹는 거거든? 새로운 음식이지?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 용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옛날엔 서울에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수제버거가 미국에서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둘 다 이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누가 아구찜을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라는 생각이 들어? 약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인 거야? 보수성의 유전자의 발현인 거야. 근데 평생 맥도날드, 롯데리아만 먹다가 쉑쉑버거가 들어왔어. 뭔가 버거가 이만해. 맛있어 보여. 쉑쉑버거 처음 봤을 때 저건 좀 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 개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 음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치도 실험할 유전자가 발현이 된 겁니다. 똑같이 둘 다 새로운 음식이다, 여러분들한테. 둘 다 새로운 음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본능적인 회피 기능인, 회피적인 사고가 작동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선호의 신호가 작동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유전자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야, 아직까지. 어디서부터 왔어? 이 필요성으로부터 왔다고. 유전적으로. 우리는 수억 년 전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먹고 싶은 충동과 새로운 것을 회피하고 싶은 충동이 모순적으로 병존하는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도 이런 충동을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아구찜은 맛이 괜찮습니다. 맛있어. 지금 마정훈 할아버지 저기 다리 이런 이유가 저 양반이 나랑 아구찜이래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저렇게 되신 거잖아. 맛있어요. 자, 앞으로 뭐 아구찜 먹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데. 자, the first is an attraction to new food. 첫 번째는 뭐야? 새로운 음식에 대한 끌림이에요. 이거지, 이거. 얘 다시 한번 대응되는 거지. 너무 뻔하니까 적진 않을게요. 요 위에 게 어떻게 구현된다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선호로 구현된다. 적어줄게. 자, 이게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선호예요. 자, 그 다음에 the second, 두 번째 게 뭐예요? Preference for familiar food. 익숙한 음식에 대한 선호. 즉 이거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비선호가 되겠지. 이게 보수성이죠. 요 두 개가 양립하는 게 우리 잡식 동물의 역설이다. 또 왜 잡식 동물만 그럴까요? 다른 동물들은 쓰고 나서 얘기해 줄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잡식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있을 법한 역설이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초식 동물은 애초에 새로운 걸 시도할 필요성이 있어? 없지. 풀만 먹으면 되잖아. 육식 동물도 마찬가지. 새로운 걸 시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걔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걔네한테는 각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한테는 역설이 아닌 거야. 질문 있나 혹시? 괜찮아요? 두 번째 걸로 가보자고. 요것도 우리가 한번 겨울에 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 말고 B반이 봤던 건가? B반이 봤던 거겠구나. 자, 스타트업과 소규모 집단의 힘이라는 질문인데 요것도 약간 역설적인 모순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해보자. New technology tends to come from new ventures. 신기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벤처 기업이 뭐 하는 데죠? 벤처 기업? 진짜? 저런. 그러네. 그것밖에 필기를 안 해놓긴 했는데, 새로 바꿔줄게, 잠깐만. 앞에 뭐 많이 써놨나요? 진짜? 나 그 문제 2개밖에 안 풀어놓긴 했어. 그거 쓸래 아니면 바꿔줄까? 그냥, 자. 그 OX 문제 내가 풀어놨는데, 2개는. 잠깐, 거기 뭐 내가 낙서해놨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GPT가 예시로, 뭐 낙서해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다. 아니, 이상한 거라니. 무슨 소리야. 이걸 바꿔줄까? 아니면 낙서를 찾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어. 1권인가 봐. 자, 그래요. 그렇구만. 자, 그래서 요 벤처 기업들이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그 뭐하는 기업인지 알지? 조그만 기업, 이제 막 시작하는. 저기 써놓은 것처럼 예시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이거 전혀 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된다. Founding Fathers in Politics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륙을 만들어낸 미국의 창립자들이야. 영국에서 국왕이랑 맞짱 뜨다가 배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양반들 있지. 그 양반들을 Founding Fathers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Royal Society in Science. 이거는 그 영국 왕립, 황실, 지랄, 뉴턴,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 뉴턴처럼 뭔가 영국에서 잘 나가는 과학자들 모여있는 그 집단이거든? 우리나라를 치면 약간 과학기술원? 이런 느낌? 자, 여기. 그 다음에 Fairchild Semiconductors Traitorous 8 in Business. 저거는 반도체 업계를 현재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8명의 배신자가 있었어. 어떤 기업에서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지네끼리 실리콘밸리로 날아가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거든. 그게 이제 현대 반도체의 시발점입니다. 이거 세 개 공통점이 뭐예요? 굉장히 소규모의 집단이라는 거지. 그치? 자, 소규모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Small groups of people. 자,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mission. 자, 요거를 분사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못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는데 쟤는 무조건 동사잖아. 그럼 쟤를 동사로 잡아야겠지? 자, 요거는 people을 수식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명감에 의해 뭉친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 바꿔왔다, 세상을. 이 긴 문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뒷부분밖에 없는 겁니다. Founding Father, 그 미국 창립자라든지, 영국 왕실, 잘 나가는 뉴턴 과학자 이런 양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반도체 업계의 선구자가 된 8명이라든지, 저건 그냥 예시일 뿐이고,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다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내용은. 자,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is negative.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우리가 약간 뇌를 써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 어떻대? 부정적이래. 그럼 이제 우린 생각이 든다. 아니, 설명이 부정적이라는 게 뭔데? 설명이 긍정적인 건 뭐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반증이에요, 반증. 반증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 혹시? 그러면 방증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 방증?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여기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 어두운 밤이야. 이렇게 길이 있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근데 여기 CCTV를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법한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여기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야. 이 CCTV 영상이 이 사람이 용의자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죠. 이게 방증입니다. 간접적으로 증명한 거야. 자, 반증은 뭐냐? 반증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약 오남용으로 혼자 픽 쓰러진 거야. 원래 마약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야. 마약 중독된 상태에서 길을 돌아다니다가 심장마비와 쓰러져 죽은 걸로 밝혀졌어요. 그 사실이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반대로 증명하고 있지. 이게 반증이야. 반증은 어떤 사실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그게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걸 반증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다.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 사람의 부견, 소견서. 이 사람 부검해보니까 얘 마약 중독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거래. 그 마약 얘가 원래부터 남용하던 마약이야 라는 사실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혐의를 벗겨내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 이걸 반증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이 문장에 왜 튀어나왔냐? 지금 글의 논지는 이겁니다.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 혁신성이 높다야. 그치? 우리가 증명하려는 대상은 소규모 집단이 혁신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뭐가 있죠? 실제 소규모 집단의 사례를 들어버리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회사들 있잖아. 그런 회사의 예시를 들면서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은 소규모가 아니지만 아이폰 나왔을 때 소규모였단 말이야, 나름. 그 소규모의 집단이 현실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증명이지. 반증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벗어나는 사례가 왜 혁신이 없는지를 보여주면 반증이 되겠죠. 이걸 반증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반증은 1번 대규모 집단은 혁신을 못해. 이걸 보여주면 얘가 증명되지. 이게 반증이야. 그럼 두 번째, 대규모 집단이 소규모 집단의 유일한 반대는 아니잖아. 혼자 일하는 것도 소규모 집단의 반대일 수 있지 않겠어요? 혼자는 혁신 못해. 이 두 가지를 증명하면 얘가 거꾸로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반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게티브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저렇게 깊게 물어보지는, 저건 이제 대학교에서 기호논리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 네게티브라는 표현이 개 뜬금없이 튀어나왔잖아, 갑자기. 부정적인 증명이 대체 뭔데? 라고 궁금해할까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사실을 역으로 증명해서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에 신빙성을 높인 걸 반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자. 가장 쉬운 방법은 반증하는 거래. It's hard to develop new things in big organizations. 큰 집단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지? 이 정도는 보이지? 자, 새로운 거를 큰 집단에서 만들어내는 게 어렵대. 자, 그 다음에 It's even harder to do it by yourself. 이것도 진주어죠? 혼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어렵다. 이거네. 대규모 집단에서 혁신 어렵고요. 혼자 하는 것은 더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혁신은 소규모 집단에서 나온다라는 게 거꾸로 증명이 된 겁니다. 괜찮지? 반대 사례를 날림으로써 얘밖에 안 남게 만들어줬잖아, 지금. 대규모도 안 되고 혼자도 안 된다며. 그럼 소규모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ureaucratic hierarchies move slowly. 관료적 계급 구조는 bureaucracy가
관료라는 뜻입니다. 관료적인 구조는 천천히 움직인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 조직이죠. 공무원 조직이 유연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나요? 전혀 아니지. 굉장히 느리고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entrenched interest. 굳어진 이해관계는 shy away. 자, 뭘 피하려 한다? 위험을 피하려 한다. 이게 뭐의 문제예요? 대규모 집단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한 거지. 이거 두 개. 대규모 집단의 문제야. 정확히는 대규모 집단이 혁신할 수 없는 이유. 반증 1인 겁니다, 이 두 개가. 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 그러면 근데 내가 이 갤럭시 핸드폰을 개선시키기 위한 엄청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냈어요. 이거 내 멋대로 실행할 수 있나? 안 되지. 누구한테 결제 받아야 돼? 사수한테 결제 받아, 팀장한테 받아, 부장한테 받아, 파트장한테 받아, 부서장한테 받아, 그 다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재용 아저씨까지 사인을 해야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 사인한 절차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리지? 근데 토스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뭔가 어떤 개발자가 하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바로 그냥 하고 다음날 앱 업데이트잖아, 이거는. 엄청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이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굳어진 이해관계 이런 거예요. 이런 거대한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기업에서는 내가 혼자 뭘 할 수가 없어. 우리 팀이 다른 팀과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란 말이야. 근데 두 팀장이 어제 싸워서 술 먹다가 협업을 안 하겠지? 이렇게 해서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집단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유연하게 협업하기가 어렵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가장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조직에서 요거 dysfunctional이잖아. 원래는 DIS라는 형태로 부정어 만드는데 요건 DYS가 들어갑니다. 요건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 자, 가장 기능하지 못하는 기관에서는 signaling, 주어야.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근데 어떤 신호? That work is being done.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요거 접속사지?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becomes. 자, 뭐가 돼? The better strategy. 더 나은 전략이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 뭐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대규모 집단이 되면 진짜로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보다 뭐가 중요해? 일을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게 중요해진다.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책 편집 있잖아. 이거 내가 수업 전에 할 것 같아? 수업 끝나고 집에서 할 것 같아? 전에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 모니터가 큰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하거든. 자, 근데 내가 그럼 모든 수업 준비를 집에서 다 끝내놓고 5시에 딱 나타나서 1교시에 들어오면 할아버지 뭐라 그럴 것 같아? 너는 그렇게 늦게 수업 준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 조직인 거야,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시에 나와서 괜히 GPT 켜놓고 놀고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가 어떤 조직이야? Dysfunctional Organization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일을 언제 어떻게 하냐보다 뭐가 중요해? 인사권자의 눈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진다고. 이게 당연히 비효율성으로 이끌지 않겠어요? 이게 대규모 집단이 혁신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at the other extreme, 다른 극단적인 형태에서. 다른 극단적 형태가 뭐겠어? 아까 이 두 개는 대규모 집단이 혁신할 수 없는 이유라며. 대규모 집단의 반대 극단적 형태가 뭐죠? 혼자 일하는 놈이지. 자, 혼자 일하는 놈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 Classic work of art or literature. 레오나르도 다빈치 혼자 그렸잖아, 그림. 조앤 K 롤링 혼자 해리포터 시리즈 다 썼죠?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예술이나 문학 영역에서 혼자 천재적인 영감으로 뭔가를 하는 건 썩가능. 근데 but
He could never create. 자, 그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 An entire industry. 완전한 산업을 지 혼자 만들어내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 중에, 현대 기업인들 중에 뭐 가장 천재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죠.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양반들 있잖아. 뭐 죽긴 했지만 그 양반 아이폰 혼자 만들었어요? 지가 드릴로 아이폰 만든 거야, 직접? 아니지. 그것도 소규모 팀이었다고, 처음에. 애플 전체가 그 회사, 그 핸드폰을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작은 부서, 작은 팀이 아이폰을 만들어 세상을 바꿨지. 스티브 잡스 혼자도 할 수 없었고, 대규모 조직도 할 수 없었던 거를 소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증이 됐지. 대규모 집단은 비유연성 때문에 못하고요. 혼자서는 애초에 이건 불가능해. 혼자 기가 막힌 소설을 쓰는 건 가능하지만 반도체 업계를 혼자 이끌어 나가는 거 이거 안 돼. 그 유명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조차도 혼자 원자폭탄을 만들지 못했잖아. 그치? 자, startups operate on the principle. 자, 그래서 스타트업은 어떤 원리에서 일하냐? 요거 동격 대시다. 자, 어떤 원리에서 일하냐?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돼. 즉, 협업이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To get stuff done. 일을 끝내기 위해서. 즉, 협업이 필요하긴 하다. 스타트업은 협업이 필요하다는 원리 하에서 일을 한다. 자, 그러나 but you also need to stay small enough. 너는 충분히 작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돼. So that은 그래서란 뜻이죠. So that you actually can. 대동사지 이거. 이거 대동사고 얘가 대체한 게 can get stuff done입니다. 이 부분이 대동사로 대체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은 어떤 원리에서 일을 한다? 일단 협업이 필요해. 일을 끝내기 위해서. 혼자는 안 돼. 혼자는 안 돼. 다만 너는 stay small enough. 충분히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네가 실제로 일을 끝낼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get이 5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 보어를 PP형으로 취한 거야. 일을 끝내는 거니까. 일 입장에선 끝냄 당한 거잖아. 요거까지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자고. 야, 앞으로 좀 왔든 계속 그거 뒤에 펄럭거리지 말고 정리할게. 자, get이요. 요런 형태의 5형식 동사거든, 원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get을 옛날에, 완전 옛날 문법책에 이걸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기능이 사역동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렇지 않기로 정리를 했지. 사역동사는 무조건 이 자리에 원형부정사 오는 거를 사역이라고 현재에선 부른다. 자, get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PP형도 올 수 있거든. 얘는 언제 오겠어? 얘네 사이 관계가 수동일 때 오겠지. 얘네 사이 관계가 능동일 때는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온 겁니다. 요 문장이에요, 두 개 다. 그 stuff, 일이 끝내는 게 아니고 끝내짐 당하는 거잖아. 수동 관계지. stuff가 일이거든. 일이 끝내짐 당하기 때문에 PP형으로 왔다. 자, 여기 질문 있나 혹시? 가볍죠? 어렵지 않지? 괜찮지? 자, 마지막 거 보고 마무리 해보자. 마지막 거는 얘도 뭐 할만합니다. 어렵지 않아. 그 지하철 분당선 타는 사람 있나 혹시 여기? 수입 분당선? 노란색. 너 그거 타지? 엄청 깊지 않아 지하철이? 지하 한 5층, 6층쯤에 있죠? 왜 그렇게 깊을 것 같아 그게? 산이어서? 야, 산인 거랑 지하를 깊게 파는 거랑 뭔 상관이? 지대가 높으면 깊게 파는 거 아니었어? 아, 지대 자체가 높으면? 여기가 산이야 지금? 지대가 높아? 우리 동네가? 아니, 그래서 높아서. 사실 나도 왜 이렇게 깊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서울 쪽에는 왜 깊은지 설명이 있어. 왜냐면 1, 2, 3, 4, 5선을 처음 뚫은 다음 그 밑에다 5, 6, 7, 8, 5선을 뚫은 거거든.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같은 건 그 밑에다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깊은 거거든.
근데 여기는 사실 다른 지하철이 위에 없는데 왜 이렇게 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아나에서 물어봤어. 진짜 나도 모름. 자, 어쨌든 좋아요. 그게 엄청 깊잖아.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500개가 이렇게 앞에 있어. 무슨 생각 들어? 힘들다. 맞으세요. 그렇지. 나였으면 그냥 집감. 다시 지하철 가고 집감 나였으면. 근데 계단을 진짜 싫어하거든. 계단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가끔 지하철역에 보면 진짜 계단이 아찔할 정도로 이렇게 높이 있는 계단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계단을 올라가는 게 편할까? 수직으로 외줄 타기를 해서 올라가는 게 편할까? 그거보단 계단이 낫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계단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경사가 높은 계단이고 하나는 경사가 낮은 계단이에요. 뭐가 편할까? 낮은 계단이 편하겠지? 그러면 세 가지 사례를 분석을 해보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0m를 올라간다고 쳐봐. 자, 10m 가장 직선적인 루트는 뭐예요? 외줄 타고 올라가는 거지, 그냥. 외줄 타고 10m 올라가는 게 이동 거리로는 가장 짧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계단인데 이렇게 생긴 계단이야. 10m짜리인데 10칸이에요. 한 칸당 몇 미터야 이게? 1m짜리 계단인 거지. 계단 하나하나가 이만해. 굉장히 빡세지? 상당히 빡세다 이거. 근데 얘보단 얘가 낫지 그래도. 그치? 자, 세 번째 20cm짜리 계단. 이거 다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20cm짜리 계단으로 50개짜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자. 얘는 가장 편하죠. 근데 이동 거리는 제가 멀지 않아? 얘는 사실 최소 50걸음을 걷는 거잖아. 얘는 10걸음을 걷는 거고 얘는 직선 이동이기 때문에 걸음을 걷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동 거리랑 들어가는 힘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네. 반비례 관계에 있지. 반대라니. 반비례 관계에 있지. 이거 이동거리 가장 짧지? 들어간 힘은 가장 높아. 중간이고 얘는 이동거리는 가장 먼 대신 들어가는 힘은 가장 적다고.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동거리와 힘은 반비례 관계다. 이게 그래 유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탄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조금 킹받습니다.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d plane to help you move an object. inclined plane이 경사면이야, 경사면. 그 외에 계단 옆에 이렇게 휠체어 올라가라고 이렇게 경사면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그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네가 경사면을 사용하고 싶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you. 요거 준사역이죠? 이런 건 뭐 보이지? 자, 준사역이다. 따라서 move 자리에 원형 부정사 온 거야. 자, 네가 어떤 사물을 움직이는 걸 돕기 위해서 경사면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리고 누가 안 쓰겠냐라는 그냥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안 쓰면 뭐 그럼 들고 올라가게? 세탁기 들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네가 이걸 사용을 하고 싶다면 then you have to move the object. 자, 너는 그러면 이 물체를 움직여야 돼. over a longer distance. 더 먼 거리를 이동시켜야 돼.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네가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즉 내가 여기 세탁기를 1m 정도 들고 싶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경사면을 이용해서 밑에 바퀴를 단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거를 그냥 수직으로 1m를 들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가 덜 힘들어? 얘가 압도적으로 덜 힘들지? 들어가는 힘과 이동 거리는 반비례 관계다. 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높이까지 가기 위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
자, 뭐보다? Then 비교했을 때 if you had started 네가 시작했을 때보다 from directly below and moved upward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바로 위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보다 네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건 가정법이고요. 이게 뭐 had started인 이유는 그 시작하고 나서 moved upward 해서 moved가 그 이후에 있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과거 완료 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작한 이후에 움직이는 거니까 시작이 그거보다 선행한다고 보고 had started를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그림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갔을 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다. 심지어 바퀴도 사러 갔다 와야 되잖아. 그치? 자, this is probably already clear to you. 자, 이것은 이미 너에게 명확할 것이다. From a lifetime of stair climbing. 평생 계단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명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거 그냥 보면 되겠지. 어려운 문제 아니지, 이거는. 자, 다음 문장. Consider all the stairs you climb. 자, 생각해봐라. 모든 계단들을, 네가 오르는 모든 계단들을 생각해봐라. Compared to 어디에 비교해서 the actual height. 실제 높이에 비교해서 you reach from where you started. 이렇게 명사절이 일단 구조가 돼 있고요. 형용사절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수식하고 있지. 네가 오르는 계단을 생각해봐. 어디에 비교해서? 실제 높이에 비교해서. 근데 어떤 높이? You reach. 네가 도달하는. 얘도 지금 여기 목적어 비어 있는 거지. You reach the height니까. 그치? 높이를 도달하다잖아. From where you started. 네가 시작한 곳으로부터. 네가 시작한 곳으로부터 네가 도달한 높이를 뭐랑 비교해봐라. 자, 이 문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이 대 계단으로 이동한 거리를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어떤 문장인지? 괜히 쓸데없이 좀 복잡해 보이는 문장인데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네가 실제로 도달한 높이랑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The height is always less than. 자, 높이는 항상 더 적다. 뭐보다? The distance you climbed in stairs. 네가 계단으로 오른 거리보다 항상 적다. 높이는 거리보다 항상 적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동 거리는 더 늘어나잖아. 그렇죠? 높이는 1m고 실제 이동한 거리는 그럼 이렇게 보면 뭐 대충 뭐 2m는 안 되겠구나. 뭐 1.6m라고 치자고 이렇게 뭐 대충 이런 얘기야. 각이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높이보다 항상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항상 더 클 수밖에 없다. 자, 다시 말하면 more distance in stairs is traded for less force to reach the intended height. 자, 다시 말하면 더 먼 거리는 뭐랑 교환이 되는 거야? 더 적은 힘과 교환이 되는 거야. 이거라고. 이동 거리와 힘은 반비례하는 거다. 네가 힘을 덜 들이고 가고 싶으면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고 네가 더 짧게 가고 싶으면 힘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외줄 타기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니까 계단 두 개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는 굉장히 경사면이 높은 계단이고 하나는 아주 경사면이 완곡한 계단이에요. 둘 중에 어디를 가든 뭐 이건 당신 선택이야. 전자를 간다면 조금 힘들겠지. 조금 힘들지만 더 적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거고 후자를 간다면 몸은 편하겠지만 훨씬 더 돌아서 오래오래 걸리는 계단이겠죠. 외줄 타기는 힘도 들고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건 뭐 빼도록 하고 그거는 결국 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준 겁니다. 더 먼 거리는 뭐랑 교환이 돼버린 거죠? 더 적은 힘과 교환 관계에 있는 거다. 네가 힘을 덜 쓰고 싶으면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짧게 가고 싶으면 힘을 더 써야 되고 To reach the intended height. 의도한 높이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 now, if we were to pass on the stairs altogether and simply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자, 이건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pass on은 때려치다란 얘기예요. 때려치다. 자, 우리가 계단을 완전히 갖다 버리고
simply climb straight up. 그냥 수직으로 올라간다면 to your destination. 네 목적지. 즉 내가 1m를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경사면 또는 계단을 통해 가는 방법이 있고 다시는 그냥 점프 뛰어가지고 1m 한 방에 올라가 버리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 10m면 외줄타기 해가지고 10m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 이 경우에는 it would be a shorter climb for sure. 자, 거리는 확실히 줄어든다. 높이와 거리가 일치되지 이때는. 그치? 이때는 높이와 이동 거리가 일치한다. 자, 그러나 but the needed force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힘이 would be greater. 훨씬 더 많이 될 것이다. 여기 do to do so 요것도 대동사예요. 요거 대동사고요. To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달스하고는 안 나올 거니까 해석상으로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있지? 요 climb을 저 대동사가 받아준 거야 그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힘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직선거리로 이동한 건 외줄타기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리는 짧지. 거리는 굉장히 짧다. 근데 개빡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외줄타기는 좀 빡세고 실질적으로 외줄타기랑 가장 비슷한 형태인 게 사다리 아니겠어? 사다리. 그렇죠? 여기서 전구를 간다고 했을 때 사다리를 타는 방법이 있고 조그만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이 있잖아. 뭐가 더 거리가 짧아요? 사다리가 훨씬 짧지. 왜? 사다리는 경사각이 매우 높거든. 거의 80도 정도로 펼쳐지잖아. 사다리는 사실상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탈 수 있겠어요? 니네 집 갈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갈래? 계단 타고 올라갈래? 당연히 계단을 선호를 하겠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계단을 가지는 거야, 집에. 뭐 대신에? 사다리 대신에. 왜? 사다리는 힘이 너무 많이 들거든. 분명히 사다리는 짧은 거리를 보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경사각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이동하는 높이와 내가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일치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힘들어. 사다리로 30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결론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자, 짐 챙기지 말고 아직 안 끝났어. 하나만 더 할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